임플란트나 발치나 치조골 이식 같은 어떤 치과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주의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물려드린 꺼즈에 관한 부분인데요. 입안에 보통 이제 지혈을 하기 위해서 꺼즈를 물려드리는데 이 꺼즈는 반드시 이제 지혈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혈이 되려면 이제 압박 지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술 부위에 꺼즈가 꽉 물려야지만이 프레셔가 있어서 지혈이 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을 정도로 살짝 물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꾸 그 피가 다 멎었는지 그거를 중간중간 체크하시기 위해서 거즈를 빼내신다던가 아니면 뭐 자꾸 뭐 밖으로 침을 뱉는다던가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물고 있으면은 이 지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하시고, 만약에 제거했는데도 피가 목 뒤로 넘어갈 정도로 많이 나는 것 같다고 하면 다시 압박 지혈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챙겨드린 꺼즈를 좀 더 물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입안에 고인 피인데 좀 찝찝하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침을 자꾸 뱉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침을 뱉기 위해서 이제 음압이 형성이 돼요. 그 입안에 음압이 형성이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고 자꾸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약간 소독된 뭐 물을 썼고 본인의 피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삼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약은 절대적으로 복용 원칙을 좀 따르셔야 됐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속이 쓰리기 때문에 진통 소염제나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이 쓰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장 보호제를 같이 처방을 해드리게 되고, 가끔씩 이제 붓기나 이런 거를 조금 덜하게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도 이제 처방을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19, 30분의 의사 지시에 따라서 이제 복용을 하시고 약사님들이 또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직원분들이 소개시켜드린 그 용법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식사는 가능하면 이제 반대 부위가 식사가 편하시니까 이제 반대 부위로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동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씹는 저작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편하죠, 식사가.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첫날은 이제 죽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붓기가 덜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48시간 동안 얼음찜질을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뜨거운 음식을 드심으로 인해서 자꾸 온도가 높아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삼가 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출혈, 통증, 붓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술한 후에 가장 큰 합병증인데, 출혈이나 통증, 붓기는 수술 후에 정상적이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이건 세계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심한 출혈이, 예를 들어서 거즈를 뱉고 주의사항도 다 지켰는데 목 뒤로 넘어갈 정도로 심한 출혈이 있다. 특히 이제 뭐 고혈압 약이 있거나 뭐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지혈이 안 될 경우에는 압박 거즈를 물어보시고도 안 된다고 하면은 병원에 빨리 나오시는 게 좋고, 한밤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치과 응급실을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방한 약을 복용한 이후에도 심한 통통이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추가로 다른 종류의 진통제를 먹어도 돼요. 다른 진통제를 성분이 다른 거를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같은 종류의 진통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이런 이제 진통제가 가장 흔한 진통제인데, 보통 이제 타이레놀은 이제 약명도 이제 타이레놀이니까 헷갈릴 일 없을 것 같고, 이부프로펜은 뭐 브루펜 계통이나 아니면 에드빌 같은 약이 이제 이부프로펜, 이 두 약을 잘 쓰는데, 이 두 개를 갖다가 다른 종류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같은 종류의 약을 갖다가 하루에 맥시멈 용량을 초과해서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진통제를 중간에 혹시라도 너무 힘드시면 드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수술 당일에는 수술 부위를 너무 빨거나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빨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혀나 손가락을 자꾸 거기로 체크를 해볼 필요성도 없으시고, 칫솔질을 잇몸을 부위를 갖다가 꿰매놨는데 거기를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거기가 다시 벌어지면 상처 치유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찝찝하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는 가글을 갖다 좀 하시고, 그게 다 썼다 그러면 그냥 일반 생수로 가글 하셔도 충분하시다.
그리고 이제 얼음 찜질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저희가 챙겨드린 얼음이나 아니면은 그 얼음팩이 금방 뭐 이제 식어버리기 때문에 얼음이 이제 안 차가우면 보통 이제 뭐 캔으로 해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콜라 캔, 사이다 캔, 어떤 캔이 됐든 그걸로 찜질을 해주시면 좋고 이제 10분 간격으로 2일간. 그러니까 이제 수술한 기점으로 48시간 동안은 이제 붓기나 동통을 줄이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얼음찜질 안 하고 온찜질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꼭 금지하셔야 될 거는 수술 후 2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잇몸이 다치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은 당연히 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심한 운동이나 사우나를 하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 부분이 터져가지고 다시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삼가 주셔야 되시고 빨대로 쪽쪽쪽쪽 빨게 되면은 밖으로 침을 뱉는 거랑 마찬가지로 음압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금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3, 4일 정도 후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안면부나 귀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이 되고 다시 붓거나 아니면 고름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 사랑니를 뽑으신 분들은 건성 치조화를 의심할 수 있고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이나 기타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세균 감염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괜찮은 듯 하다가 다시 아파오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 치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추가 항생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치과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야간 응급 상황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주변으로 뭔가 붓거나 숨쉬기 힘들고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지혈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가까운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입안 수술을 하고 가까운 응급실을 가는 게 그냥 아무 대학병원 응급실 가면은 너무 이제 메디컬 닥터 선생님들이 잘 이제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치과 응급실을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브란스 출신이기 때문에 세브란스도 응급실이 치과대학 응급실이 따로 있어요. 치과대학. 그래서 반드시 치과대학 응급실이 따로 있는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응급실로 가시거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응급실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더 나은 치과 의사 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보면은 아무래도 메디컬 닥터 선생님들보다는 더 잘 처치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연대나 서울대 응급실 치과 응급실로 가셔라 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지켜주세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악동 수술을 한 경우에요. 상악동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위턱뼈에 상악동 골 이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 속에 점막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뼈 이식을 보통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점막에 프레셔가 갈 수 있는 행위를 갖다가 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셔가 뭔가 압력이 가해지는 것들, 코를 세게 푼다거나 아니면 재채기 할 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재채기 할 때 가급적이면 입을 벌려서 여기가 너무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제 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 코에서부터 피가 나는 거를 뭔가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높은 베개를 이용해서 이쪽에 피가 쏠리는 부분을 갖다가 좀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위쪽에 이제 잇몸이 어쨌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전체 임플란트나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잇몸이 어쨌든 틀니를 끼게 되면 잇몸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위쪽에 이제 잇몸이 어느 정도 나은 다음에 틀니를 끼셔야 자극이 안 돼서 지혈도 빨리 되고 치유가 빠르니까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틀니를 언제부터 낄 수 있는지를 보고 이제 그런 전체 임플란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유동식으로 죽 같은 걸로 조금 이제 식사를 해결을 초반에는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잇몸 위로 임플란트 뚜껑 한마디로 이제 2차 수술까지 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같이 연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심어 놓고 거기를 이제 나사를 해놓고 이제 잇몸 속에 묻어든 케이스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고정력이 좋아서 이제 위에 부분을 연결을 해놓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이 부분을 연결을 해놓으면 이 부분이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랑 뼈랑 달라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쪽에 힘이 가해지면 당연히 임플란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자꾸 혀로 밀어본다던가 건드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뭐 너무 지저분해도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칫솔로 살살 문질러서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간혹 이제 이걸 갖다가 시계 방향으로 손으로 이제 조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나사가 풀려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거는 빠진 거는 다시 끼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냥 가져오시면 다시 끼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으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거를 잘 지켜주셔야 수술의 결과가 좋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